안녕하십니까. 인강.비저의 드론 공간정보 강좌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드론 3D 매핑입니다. 드론 3D 매핑의 기초 중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드론 비행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론 비행의 단계는 5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완전 수동 비행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드론의 조종을 외부 조종사의 RC, 즉 리모트 컨트롤러로 수동 조정하는 단계로 드론의 비행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레이싱 게임 등에서 사용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수동 촬영 단계인데요. 2인 촬영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방송 등의 동영상 촬영용 드론에 흔히 사용되는 것으로 한 사람은 드론을 수동 조종하고 나머지 한 사람이 드론을 관제하면서 촬영을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웨이포인트 비행 단계인데요. 일정한 촬영 속도와 일정한 촬영 고도, 특정 지역의 촬영 장소를 위해 수동 조정의 불편을 해소하는 단계입니다. 고정밀 함급 시스템으로 일정 경로와 속도, 고도 등을 특정하여 드론을 자동 비행시키는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미션 플라이트 단계로 현재 우리가 포토그래메트리에 사용하는 비행 단계입니다. 세 번째 웨이포인트 비행 단계에서 페이로드한 센서에 임무를 부여하여 자동으로 작동하는 단계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웨이포인트에 다음 단계의 웨이포인트로 가면서 수행할 미션을 부여합니다. 마지막 5번째 단계는 AI 자율비행 단계입니다. 아직은 연구 단계 수준으로 AI 및 IoT를 갖추고 웨이포인트에 부여된 미션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실시간으로 통제하거나 드론 스스로 판단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드론은 어떻게 조종되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의 왼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1, 2만 원 하는 장난감 드론이나 몇 천만 원 하는 업무용 드론이나 몇억 원 하는 군사용 드론이나 가장 공통적인 드론의 구조는 통신부, 제어부, 구동부, 파워 이 4가지가 기본입니다. 여기에 용도에 따라서 슬램 기술이 적용되는 센서부가 붙게 되고 또 다른 드론의 용도에 따라 페이로드부가 붙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통신부를 보시겠습니다. 왼쪽 하단을 보십시오. 통신부의 기본 기능은 RC, 즉 원격 조종기에서 날아오는 조종 신호를 제어부로 전달합니다. 조금 고급 드론은 여기에 센서부나 페이로드부에서 취득한 각종 데이터를 RC 쪽으로 송신하는 기능이 붙습니다. 그리고 이 통신 모듈을 어떤 종류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LTE 송수신기나 와이파이 송수신기가 장착되는 것입니다. 구동부는 두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구동부는 프롭, 즉 프로펠러를 회전시켜주는 서브 모터부와 이 모터의 속도를 조절해주는 ESC, 즉 일렉트로닉 스피드 컨트롤러로 구성됩니다. 모터가 회전하면서 플롭이 회전하여 밑으로 바람을 보내 위로 양력이 생겨 드론이 떠오릅니다. 각 모터의 속도를 조절해 드론을 상하, 전후, 좌우로 움직입니다. 이 드론의 비행에 대해서는 조금 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어부는 드론의 각 부분을 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MCU, 즉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니트라는 모든 전자기기에 탑재되어 있는 핵심 부품이 있습니다. 이 부품이
사전 프로그래밍을 통해 다양한 제어나 연산 작업 등을 수행합니다. 물론 이 모든 부분이 작동하려면 파워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파워로 LiPo, 리포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회전익 드론을 기준으로 구동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화면의 오른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회전익 드론은 로트가 4개인 것이 기본입니다. 로트란 회전익 드론에서 플롭을 회전시키는 회전축을 말합니다. 우선 대각선 방향 로트가 짝을 이루어 같은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다른 대각선 짝과 반대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붉은 꺽쇠 방향을 헤더 방향이라고 하고 상단 로트를 좌에서 1, 2라고 하고 하단 로트를 좌에서 3, 4라고 하면 1, 2, 3, 4 로트에 스로틀을 걸어 드론의 자체 무게, 즉 중력보다 플롭 회전에 의한 양력이 크면 상승을 하고 공중에서 중력과 양력이 동일하면 드론이 호버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력이 중력보다 작으면 하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ESC가 로트의 회전력을 조절합니다. 만약 1번, 2번 로트의 회전력이 3번, 4번 로트보다 크면 즉 1, 2번 로트의 양력이 크면 드론의 이동 그림에서처럼 양력이 작은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즉 3, 4번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3, 4번 양력이 크면 1, 2번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이것이 전진, 후진 이동, 즉 피치 이동입니다. 그리고 2번, 4번 조합 및 1번, 3번 조합도 마찬가지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2번, 4번 조합의 양력이 커지면 1번, 3번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고 1번, 3번 조합의 양력이 커지면 2번, 4번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것이 좌우 이동, 즉 롤 이동이라고 합니다. 회전 방향이 같은 대각선 짝, 즉 1번, 4번 짝과 2번, 3번 짝의 로트 회전의 강도 차에 의해 회전 관성에 의해서 제자리 회전, 즉 요 이동을 합니다. 1번, 4번 짝이 2번, 3번 짝보다 회전이 세면 좌회전하게 되고 그 반대이면은 우회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로터의 회전 속도 조절을 ESC가 해주며 ESC에는 MCU가 명령을 내리고 MCU의 명령은 RC로부터 전달됩니다. 이 움직임이 앞서 설명한 드론 비행 1, 2단계, 즉 수동 비행의 단계입니다. 이번에는 드론 비행의 3, 4단계, 즉 좀 더 고급 드론의 비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고급 드론 제어부에는 각종 센서가 부착되어 드론의 상태를 측정하는 시스템이 있으며 이 센서 데이터들을 통합하는 센서 융합기가 있고 이 융합기가 파악한 드론의 상태 추정치를 비행 제어기에 전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센서들의 집합체를 IMU, 즉 Initial Measurement Unit, 즉 관성 측정 장치라고 말합니다. 이 센서 데이터들을 융합하여 드론의 상태 추정치를 해석해내고 입력된 목표물을 찾아가는 시스템을 INS, 즉 Initial Navigation System이 관성 항법 장치라고 합니다. IMU는 외부의 신호 없이 자체적으로 드론 동체의 움직임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긴 거리를 이동하게 되면 오차가 누적되어서 커지게 되므로 GPS,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범지구 위치 결정 시스템의 위치 데이터를 이용해서 드론 동체의 현 상태를 보정하게 되는데, 이 장치를 AHRS Attitude Heading Reference System 자세 방위각 장치라고 합니다. INS는 AHRS에서 보정된 데이터를 이용 미리 입력된 비행 경로를 따라 자율비행, 즉 오토노마우스에 하며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게 하고, 우리는 이 전체 시스템을 자동 비행 시스템, 즉 오토 파일로트라고 하며,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장치가 FC, 즉 플라이트 컨트롤러라고 합니다. 화면 왼쪽 상단을 보시면 IMU는 4개의 센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동 관성을 담당하고 있는 악셀로메타와 즉 가속도계와 회전 관성을 담당하고 있는 자이로스코프, 즉 회전계, 방위각을 담당하는 마그네토메타, 즉 지자계, 비행 고도를 담당하는 바로메타, 즉 기압계가 있습니다. 드론은 출발점의 기압을 고도 제로로 인식합니다. 드론 공간정보 취득을 위한 드론의 비행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정 영역 전체를 촬영하는 단지 촬영과 선형을 따라 촬영하는 노선 촬영이 있습니다. 물론 단지 촬영과 노선 촬영이라는 말은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고요. 제가 강좌를 위해서 제 임의로 붙인 용어입니다. 단지 촬영은 도시계, 골프장 등에 이용하고 있으며, 노선 촬영은 도로, 철도, 하천 등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비행 계획을 세울 때 여러 가지 미션 플랜에서 종중복 및 횡중복을 입력하고 촬영하고자 하는 영역을 지정하면 화면에서처럼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비행 계획을 세워줍니다. 화면의 흰색 원이 사진 촬영점이고, 드론은 촬영점을 웨이포인트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웨이포인트에서는 드론이 정지합니다. 즉 사진 촬영 시 드론이 정지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행 중에 보면 웨이포인트에서 드론이 정지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드론의 비행 속도가 초속 3m, 즉 시속으로 10.8km 정도일 때 순간 정지하지 않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현업에서는 드론의 비행 계획을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통 고도 100m에서 150m 사이에서 드론 비행을 합니다. 우측 하단에 보시는 것 같이 드론에 사용되는 배터리는 드론을 비행 고도로 상승 및 하강시키는데 20% 내지는 25%를 사용하고, 촬영을 위해서 드론이 순항하는데 45%, 그 다음에 예비 배터리로 30%에서 35%의 비율로 100%가 소모되는 것입니다. DJI 팬텀4 프로의 경우 공인 비행 시간이 25분 정도입니다. 앞서 얘기한 계산대로 초속 3m로 비행할 경우 25분 곱하기 45% 하면 11.25분이 되겠습니다. 계산해 보면은 3m 곱하기 60초 곱하기 11 하면 1980m, 즉 2km 정도의 비행 거리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뒤편에서 스트립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실무에서는 최소 4km 이상의 비행거리가 나와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현업에서는 비행 속도를 6m, 초속 6m 내지는 9m 속도로 비행합니다. 이 경우 사진 촬영 위치를 자동으로 설정한다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스트립 변곡점만 웨이포인트를 설정하고 비행 중에 랩타임을 설정하여 몇 초당 사진 한 장씩 촬영하라 하는 미션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촬영을 위한 드론 비행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촬영된 사진 한 장이 지상에서 어느 정도의 면적을 커버하는지 계산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화면의 좌측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번 강의에서 CMOS의 크기와 화각과의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사진의 가로 세로비가 3:2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경우 대각선의 길이비가 3.61로 계산됩니다. 즉 가로 세로 대각선의 길이비가 3:2 대 3.61이라는 말입니다. 이 대각선의 길이는 카메라 렌즈의 화각 FOV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대각선의 길이를 2D라고 할 때 화각, 즉 FOV의 절반을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비행고도가 h일 때 탄젠트 알파는 h분의 d로 정의되는데요. 그러면은 d는 탄젠트 알파 곱하기 h가 됩니다. DJI 팬텀4 프로 내장 카메라의 경우는 FOV가 84도이므로 D는 H 곱하기 탄젠트 42도가 돼서 D 이꼬로 0.9004 곱하기 H가 되고, 따라서 대각선은 2D이므로 1.8008 곱하기 H, 가로는 1.4965 곱하기 H, 세로는 0.9977 곱하기 H가 됩니다. 드론의 촬영 고도를 100m라고 하면 사진의 가로는 1.4965 곱하기 100 하면 146.5m, 즉 150m가 됩니다. 역시 세로도 0.9977 곱하기 100 하게 되면 99.77m, 즉 100m가 됩니다. 사진 한 장이 150m 곱하기 100m를 커버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 CMOS의 크기가 5472 곱하기 3648 픽셀이므로 가로 150m를 나누기 5472 픽셀로 하게 되면은 27.5mm가 나옵니다. 즉 GSD 그라운드 샘플링 디스턴스가 3cm가 된다는 말입니다. 고도 100m에서 소니 알파7 카메라로 35mm 렌즈를 사용해서 사진을 찍으면 GSD가 13mm가 나옵니다. 만일 촬영 거리가 10m에서 근접 촬영했다면 GSD가 1.2mm 정도가 나온다는 말로 드론 인스펙션에 왜 소니 알파7 카메라를 사용해야 되는지 얘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트립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DJI 팬텀4 프로 내장 카메라로 100m 고도에서 촬영을 하면 사진의 크기가 장변 150m, 단변 100m를 커버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우리가 행동 중복도를 65%라고 설정한다면은 횡중복량이 장변 150m 곱하기 0.65 하면은 97.5m, 즉 100m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스트립 간격을 계산하기 편하게 50%라고 보면은 75m가 되니까
65% 하면은 100m가 나오므로 100m 마이너스 75m 하면 25m가 나오는데 이것을 둘로 나누면은 12.5m가 되므로 사진 중앙까지 거리가 외곽에서 75m 더하기 12.5m 하면은 87.5m가 나옵니다. 그래서 150m 마이너스 87.5m 하면은 62.5m가 나오는 것입니다. 즉 스트립의 간격이 62.5m라는 말입니다. 드론의 비행은 두 개의 스트립이 기본입니다. 즉 드론을 보내면은 되돌아오면서 횡중폭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유효폭이 100m입니다. 만일 드론 현황 측량을 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 100m씩 한다면은 두 번을 왕복하여 유효폭이 200m가 되고 스트립 간격은 62.5m 곱하기 3 하면은 187.5m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단지 촬영의 경우 이것을 적용하면은 격자 간격이 최소 60m가 되어야 법 규정에 부합합니다. 드론 현황폭을 200m로 보면 스트립 길이를 1km를 보낼 경우 전체 계산이 4.39km가 나옵니다. 따라서 앞서 얘기했던 미션 플래너를 자동으로 설정할 경우에는 드론이 오다가 중간에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드론 비행 시 드론 헤더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론 헤더의 방향은 종중복도하고 비행 임무 목적과 관계가 있습니다. 헤더의 방향은 넥스트 웨이포인트 방향, 초기 방향, 그 다음에 사용자가 지정하는 방향, 그리고 자유롭게 풀어주는 프리, 이 네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화면의 하단을 보시기 바랍니다. 드론은 별도의 지정이 없으면은 드론이 출발할 당시의 헤더 방향을 유지합니다. 헤더의 방향과 비행 경로, 즉 스트립의 방향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사진 촬영의 방향이 헤더의 방향입니다. 헤더의 방향과 스트립의 방향이 일치해야 종중복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종중복이 유지되려면 헤더의 방향은 넥스트 웨이포인트를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시는 이 화면은 헤더의 방향을 넥스트 웨이포인트 방향으로 설정한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헤더 방향을 사용자가 지정한 모습입니다. 앞선 화면과 이 화면은 한 세트입니다. 도로 사면을 조사하기 위해 먼저 연직 방향으로 촬영을 한 후에 좌표의 기준을 잡고 물론 이때에는 헤더의 방향을 넥스트 웨이포인트 방향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다시 대변 사면의 직각 방향으로 헤더의 방향을 틀어서, 즉 사용자가 지정 방향으로 틀어서 다시 아래 방향으로 30도를 기울여서 촬영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사용자 지정에서 대변 사면에 어떻게 90도로 틀까요? 그것은 다음 장에서 보시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힘드시죠? 잠시 쉬어가겠습니다.